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엔 저희가 그 제어 흐름 부분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수행하고 싶은 명령문들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조건부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 제어름 쪽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어 연산자 쪽에서 다양한 연산자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에서 사칙 연산이라든지 뭐 할당 연산자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위주로 우리가 이제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자, 요 제어름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산자 쪽에서 논리연산자, 그러니까 이제 참과 거짓을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리연산자라든지, 그리고 어떤 네가 커, 내가 커, 이상이냐, 뭐 이하냐, 뭐 초과냐, 이 같은 관계연산자, 비교연산자,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이 제어름 쪽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더 이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인 것들이 좀 더 이제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건 없이 그냥 순서적으로만 나열을 해주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해결 방법, 즉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출을 해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어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 구조. 그래서 이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둘 중에 조건이 참일 경우에 1번 문장을 수행할 건지 2번 문장을 수행할 건지 이제 그와 같은 선택 구조를 갖다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C에서는 문법적으로 어떤 그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문법적인 방법에 맞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할 건지 그런 선택 구조를 갖다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동안 n번 수행할 수 있게, 그래서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이 될 수도 있고 이 같은 반복 구조를 또 C에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점프문이라는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다루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제어름 쪽에 이제 선택 구조라든가 반복 구조에 대한 시 문법적인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그 순서도라는 개념하고요. 그리고 뭐 슈도 코드, 의사 코드, 즉 가짜 코드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순서도하고 이제 의사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인 것들을 도출해 낸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서 첫 번째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플로차트, 순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 코드. 그래서 이제 자연어하고 비슷해서 해서 그림이 아닌 이제 자연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비전공자들도 얼추 유추해낼 수가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접근 방법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여기 보면 직사각형 쪽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수행할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표현하고요. 요 마른 목골 쪽에다가는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플로 차트에서 기본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명시한 거고요. 이제 이 플로 차트를 갖다 명시할 수 있는 도형의 종류들도 좀 다양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순서도하고 의사 코드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요. 자, 여러분들이 그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은 순차 구조. 내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와 같은 문장을 명시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조건이 없이, 즉 무조건부로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수행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어름 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택 구조 같은 경우는
요 마름 목골에 있는 요 판단 조건, 그래서 이제 관계연산자라든지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다양한 연산자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내가 이제 판단을 요구는 조건을 갖다 축출해 내고요. 이 판단 조건을 보고 이 판단 조건이 참인 경우 수에는 첫 번째 문장을 수행하고, 만약 이제 거짓인 경우 수에는 두 번째 문장을 수행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둘 다 무조건 수행하는 게 아니고, 판단 조건에 따라서 참인 경우 수하고 거짓인 경우 수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문장만 수행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선택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복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 조건을 보고요. 이 조건이 참이되게 되면 이 문장을 수행합니다. 수행하고 나서 다시 방금 판단했던 이 조건을 보러 가는 이와 같은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반복 구조에서 만약 이 판단 조건 처음으로 조건을 판단했을 때 처음부터 거짓이면 이 문장을 한 번도 수행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때 이 판단 조건이 참이어 가지고 수행하고 또 두 번째 때도 판단했더니 참이다. 그러면 이 판단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서 n번 수행하는 이런 반복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 하시더라도 C를 하든 C++를 하든 자바, 파이썬을 하시든 이런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제어름 쪽까지 접근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C로 접근하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개념들, 이론들은 다른 언어들도 거의 이 부분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었던 이제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슈도 코드 같은 경우는 자연의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앞에서 봤었던 이 플로 차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페이지 수가 많아지겠죠. 그만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제약이 가할 수도 있고, 너무 커지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이런 전공 쪽의 서적들을 갖다 보시면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표현법들을 거의 대부분 이런 슈도 코드로 거의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전공 쪽 들어가셨을 때 이런 슈도 코드로 작성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할 문장들을 갖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선택 구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뭐 if 여 다음에다가 조건, 위에서 이제 그 마름 목골로 했었던 그 판단 조건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if 다음에 있는 형태들이고요. 만약 이 조건이 참이면 if then에서 요 문장이 수행되고, 이 문장이 거짓이면 else 부분에 요 액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이와 같은 걸로 자연어로 표현하는 형태들. 그리고 또 주의할 것 같은 경우는 요 if문이 어디에서 끝나냐, end if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이와 같은 슈도 코드 형식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파스칼이라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약간 좀 유사하긴 하거든요. 자, 반복문 구조 같은 경우는 자, while이라고 표시하고 여기에 이제 조건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만족할 동안 여기에 문장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이제 복합문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참여가 되게 되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또 반복하고 and while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플로 차트하고 슈도 코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선택 구조를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C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우리가 선택 구조를 갖다 접근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중 선택과 다중 선택 두 가지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선택은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서도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두 개의 문장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중 선택 구조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중 선택은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내가 뭘 하나의 문장을 갖다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중 선택과 다중 선택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플로 차트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 구조를 할 때 봤었던 플로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단 조건에 따라서 참과 거짓의 경우수를 갖다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1번, 2번의 문장을 수행하는데 이거를 C 언어로 구현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키워드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if하고 else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int라든지 차라든지 더블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예약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f else도 C에서 미리 뭘로 쓰겠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 키워드 예약어다. 그래서 이제 이중 선택 구조를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예약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플로 차트로 봤었던 거를 C의 문법으로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if 다음에 요 가로 안에다가요. 요 마름모에 있는 요 판단 조건을 여기에다 명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요 if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인 경우수에 수행할 문장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주면 되는 것들이고 else는 거짓인 경우수에 요 두 번째 문장. 그러면 이제 이 판단 조건에 따라서 1번 또는 2번 문장이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만 수행되기 때문에 둘 다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 다 모두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 if else 필요 없이 그냥 뭐 우리가 그 무조건부로 해가지고 무조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실행 문장 1번하고 2번을 그냥 명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요 if else 문장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해가지고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C를 갖다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봤었던 그 예제가 헬로 월드라는 예제를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업은 이렇게 이제 내가 헬로 월드를 갖다 찍고 싶은 만큼 순차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겠죠.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 printf 이와 같이 수행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자, 이거를 이제 조건을 줘가지고요. 자, if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if 다음에 이 가로 안에 있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갖다 판단해서 이게 참이 되게 되면 자, printf로 해가지고 hello world를 갖다 출력하겠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else 문장으로 제가 하나를 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거짓에서 자, 거짓인 경우 그래서 출력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if else는 이중 선택 구조로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둘 다 수행될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의 문장만 수행되는 이제 그와 같은 경우 수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1이라고 명시했어요. C에서는 자, 거짓 같은 경우는 0 이외의 경우, 0 이외가 자, 우리가 이제 그 1은 참이고요. 5도 참이고 마이너스 5도 참이고 10도 참이고 마이너스 10도 참입니다. 0 이외 값은 무조건으로 뭐 우리가 뭘로 판단한다? 참으로 판단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인 경우 같은 경우는 뭐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경우에다가 1값을 줬기 때문에 요 if 같은 경우는 조건을 판단했을 때 뭐겠어요? 무조건 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hello world를 갖다 출력하는 거고요. 이곳이 참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여기까지 세미콜론에서 하는 거고 요 else 문장의 요 부분은 거짓인 경우수이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안 되겠죠. 자, 얘를 갖다가 0으로 얘를 갖다 이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if문 다음에 있는 조건이 0은 거짓이기 때문에 자, 뭐요? 여기 hello world가 출력이 안 되고 거짓인 경우라는 이 메시지가 출력되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if문에다가 제가 그냥 무조건 참인 1을 갖다 줘보기도 했고요. 자, 거짓인 경우 수인 0도 줘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a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10을 줄게요. 그래서 요 if에다가 a 이퀄 1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연산자라든가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조건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명시했습니까? A가 이제 0하고 같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A라는 변수는 초기값으로 제가 10을 줬기 때문에 10은 어떻게 되겠어요? 10은 당연히 0하고 같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자, 폴스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식의 판단은 0이 되겠죠. 즉 거짓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0하고 0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로 월드가 출력이 안 되고 거짓인 요 else 문장에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제가 이번에는 자, A가 10하고 같냐라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가 10을 가지고 있으니까 10이 10하고 같냐? 그러면 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10이고 10인 경우수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되는 경우수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if else 문구조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무조건 조건 판단 1로 줘버리고 0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관계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이런 것들을 갖다 다양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if else 문장을 갖다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경우수를 갖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 문장을 갖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자, if 다음에 조건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if문 다음에 참인 경우수, 그러면 여기에다도 거짓인 경우수. 자, else 다음에는 자, 조건식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자, 조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조건식을 갖다 명시를 할 수 있는 곳은 요 if 다음에다만 명시하지 else 다음에다가는 조건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명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else만 나와야 되지 else 다음에 가로해 가지고 거기다 조건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if문만 이렇게 단독으로 해볼게요. 단독으로. 자, if문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조건을 갖다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자, if문 다음에 자, 1을 줬으면 자, if문 다음에 어떤 조건식이 참이에요. 그러면 hello world를 찍죠. 거짓인 경우에 내가 수행할 문장이 없어요. 그러면 자, 굳이 내가 이 else 문장을 갖다가요, else 문장을 이렇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참인 경우서 hello world 하는데 거짓인 경우서는 내가 수행할 문장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껍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행할 문장이 없죠. 그러면 굳이 요 그 거짓인 경우수에 이 else가 굳이 꼭 따라올 필요가 없다. 무조건적으로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if문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거짓인 경우수에 수행할 문장이 없으면. 자, 그 반대로 else 문장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else 문장은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else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뭘 판단할지 조건을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else 문장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수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수가 이렇게 이제 if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갖다 좀 많이 두는 경우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문장을 갖다 수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를 자, 거짓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단순히 이 세미콜론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봤을 때 if 다음에 0이니까 거짓이니까 이 헬로 월드는 참인 경우수에 출력하겠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거짓이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야 되죠. 근데 자,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보면, 자, 수행을 해보면, 자, 저기서 hello world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조건식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갖다 붙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C는 기본적으로 어째요? 첫 번째 만나는 세미콜론까지가 이 부분의 끝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좀 가독성을 높여가지고 보기 좋게 편하게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작성하고 똑같아요. 즉 if문이 뭐가 된 거예요? 껍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if문은 조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굳이 수행할 문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헬로 월드는
조건에 따라서 출력한다 안 한다? 무조건부로 출력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로 명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음에 세미콜론이라든가 이런 걸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라 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또 내가 이제 실행을 하는데 자, 내가 이제 수행할 문장이요. 수행할 문장이 여러 개의 문장을 갖다가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if문이 조건이 참이다. 이런 경우 수에 여기서 제가 이제 hello world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수행할 문장이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거는 것들은 이제 하나의 복합문이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복합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인 경우 수에 수행할 문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복합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hello world 여기 참이게 되면 뭐예요? 이 중괄호로 묶은 이 블럭을 갖다 수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hello world가 printf가 3번을 명시했기 때문에 hello world가 3번 출력이 되는 이와 같은 경우 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요. 자, if else문 구조의 기본적인 문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f else문을 갖다 사용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C에서요. 자, 좀 특이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게 그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선택 구조를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if else문 구조를 갖다 쓸 수도 있지만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식과 연산자를 할 때 뭐 1번부터 뭐 이제 15번까지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콤마 연산자가 있고 할당 연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연산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물음표하고 여기 콜론 이게 이제 하나의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 플로 차트 이걸 if else문 구조로 구현했던 거를 좀 더 이제 간략하게 단순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되어지는 편리한 이제 연산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앞에다가 뭐를 갖다 명시하냐면 내가 판단 조건 if 다음에 가로에다가 명시했었던 이 판단 조건을 요 물음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판단 조건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 콜론 왼쪽에서는 참인 경우수 얘는 거짓인 경우수 참인 경우수하고 거짓인 경우수의 수행할 문장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if else문 구조로 했던 거를 좀 더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나타내는 형태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if else 문장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뭐 참인 경우수 만약 뭐 a라는 변수가 이제 뭐 a라는 변수가 위에서 이렇게 이제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갖다 해요. 그래서 요 if문 다음에 a가 10하고 같냐 이렇게 이제 앞에서 했었던 요 예제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를 갖다가 자, 이거 3원 조건식. 자,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자, 물음표하고 이제 콜론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 연산자. 그러면 자, 물음표하고 콜론. 자, 위에서 if else 문장을 했던 걸 요걸 갖다가 우리가 조건 연산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if문 다음에 있었던 이 조건식이 어디로 간다? 요 물음표 앞에 이쪽으로 간다는 형태를 갖다 왼쪽에 이 물음표 앞에 조건식이 판단 조건이 여기 위치하죠. 그리고 이 콜론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참인 경우수, 오른쪽에 거짓인 경우수가 이제 위치하게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printf 자, 세미콜론은 기본적으로 제일 끝에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니까 세미콜론 빼줬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거짓인 경우수에 내가 수행할 문장. 그러면 이 조건을 판단해서 자,
요 콜론 사이에서 왼쪽에 참인 경우수, 오른쪽에 거짓인 경우수.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중 선택 구조의 문장을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초기 값으로 10을 가졌으니까 10이 A하고 같냐, 참이니까 헬로 월드를 갖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강의 자료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if else 문장하고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하고 B라는 변수에 10하고 20을 줬어요. 자, if문 다음에 자, A하고 두 개의 수를 갖다 비교해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으면 리절트에다가 A를 갖다가 저장하고요. 만약 B가 더 작으면 뭐예요? B를 리절트에다 저장하겠다. 결론은 뭐예요? A하고 B 두 개의 수를 갖다 비교해 가지고 뭐 하겠다? 둘 중에 작은 값을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간단한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printf 문장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 if else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서 그걸 이제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로 바꿨는데 자, 똑같이 해볼까요? 자, 요 if문 다음에 있었던 요 조건식 요게 물음표 앞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콜론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result에서 A 형태를 갖다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B가 더 작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하겠죠. 요거는 이제 할당 연산자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 가로식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묶어 주고요. 자, 그러면 위하고 if else 문구조로 표현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 B 둘 중에 뭐다? 작은 값을 리절트에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if else 문구조로 표현했던 거를 이렇게 이제 조건 연산자로 3원 조건식으로 간략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중복된 거를 갖다 좀 줄여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은 이제 A하고 B 둘 중에 비교해 가지고 걔를 어디에 저장합니까? 리절트에 저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절트를 갖다 밖으로 빼고요. 자, 여기에다가 A, 자, B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두 개 비교해서 이 A하고 B가 어때요? 리절트 이코로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콤마 연산자가 할당 연산자가 콤마 연산자가 기본적으로 한 15번째로 우선순위가 제일 작고요. 그다음에 이제 14번째가 할당 연산자. 그다음에 13번째가 이제 요 3원 조건식. 이 3원 조건식이 기본적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하고 B를 갖다 비교해서 A 또는 B가 선택이 돼서 그 다음에 어찌입니까? 할당 연산자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리절트에 A 또는 B가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자, C에서 기본적으로 이중 선택 구조를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if else문 구조하고요. 그리고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 C에서 선택 구조에서 자, 둘 중 하나의 문장이 아닌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하나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다중 선택 구조를 어떻게 구현하고 어떤 키워드를 갖다 활용하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선택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뭐 여러 개의 n개 문장이 있다고요. 여기서 이 판단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이 첫 번째 문장만 수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중 선택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다중 선택 구조를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C에서는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문장하고 else if문 두 개의 이제 그 문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이 else if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중 선택 구조에서 봤었던 if else문 구조하고 기본적으로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if else문 구조하면 else 다음에 조건을 갖다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if else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뭐 if하고 뭐 이제 뭐 else를 갖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else, if else 사이에다가 이
else if 문장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if else 문장하고 거의 유사하고 이제 몇 가지 주의할 것만 이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다중선택 구조에서 같은 경우는 요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봤었던 이중선택 구조, if else라든지 이런 거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제 좀 봐보겠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자, if else 문장에서 하고 똑같이요. 이 if else 다음에다가 가로해 가지고 조건을 갖다 명시하는데 정수값이 아닌 A가 B보다 크냐 이런 관계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조건식을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조건이 뭐로 정리될 때 종수값으로 정리가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경우 수에 우리가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갖다 기본적으로 스위치 문장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먼저 이제 그림으로 요 스위치 케이스 문장의 스위치 문장의 기본적인 이제 구조를 갖다 보게 되면 자, 요 스위치 다음에다가요.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이건 당연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으니까 C에서 뭘로 쓰겠다라고 의미가 부여된 하나의 키워드, 예약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스위치 다음에 여기에 표현식. 근데 뭐다? 종수 형태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즉 종수형 상수값이라 종수형 값들. 그래서 1이라든가 2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이제 종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값들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수 형태로 표현은 요 값이 여기 이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써도 되고 두 개만 써도 되고 세 개 써도 되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러분들이 이 표현식에 따라서 내가 잡아내려고 하는 경우 수만큼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케이스를 갖다 세 개를 갖다 했는데 케이스를 하나 올 수도 있고 다섯 개 올 수도 있고 10개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잡아내려고 하는 경우 수만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요 케이스 다음에다가 내가 잡아내려고 하는 경우 수, 종수형 상수를 여기다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론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케이스 뭐 스위치 다음에 이 표현식 여기에 있는 종수 형태 값하고요. 이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종수형 상수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약 일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뭘로 자냐면 시작 위치 여기서부터 순서적으로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종수형 상수하고 이제 이 표현식에 있는 종수형 때가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실행 문장 요거 명시한 요 문장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쫙 순서적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 이 표현식하고 요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수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치하지 않아요. 그때는 요 두 번째 경우수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첫 번째 경우수에 만족했다면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수는 체크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수에 이제 거짓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케이스 요 경우수 요 종수형 상수하고 비교했더니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하겠다? 시작 위치로 잡아서 내가 수행할 문장을 여기서부터 쭉 순서적으로 수행을 하겠다.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첫 번째 경우수, 두 번째 경우수, 세 번째 경우수 이게 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요 디폴트 문장 위에서 케이스로 이제 일치하는 경우수 하나도 없을 때 이외의 모든 경우수를 요 디폴트 문장 여기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if else 문장에서도 else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짓인 경우수에 수행할 문장이 있으면 명시하고 if 문이 단독으로 나올 수 있었으니까 else 문장 if 문은 꼭 나와야 되지만 else 문장은 선택적이라겠죠.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도요. 이 디폴트 문장 같은 경우 여러분 선택적이에요. 이 디폴트 문장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작성을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와 같은 경우수를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if문 다음에 조건이 참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개의 복합문일 때는 뭘로 중괄호로 정확히 묶어주라겠죠. 근데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 경우 수일 때 수행할 문장이 이렇게 두 개예요. 중괄호로 굳이 꼭 안 묶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스위치 케이스 문장 같은 경우는 이 표현식과 이 케이스 다음에 있는 종수형 상수가 일치하는
이 부분을 시작 위치로 여기서부터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그 간략하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지만 여기에 뭐다? 종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종수를 갖다가 제가 입력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종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용자로부터 뭐 1이라든가 2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이제 값을 넘에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이 넘은 종수 형태 값을 사용자한테 입력 받았겠죠. 그러면 제가 이 넘이라는 변수를 요 스위치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이 넘이라는 변수가 뭘 저장하고 있겠어요?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종수값 1, 2, 3, 즉 종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더블형이라든가 얘가 여기에 뭐 1.5라든가 이런 실수 그런 게 아니고요. 종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그 종수 형태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료형을 갖다가 종수 형태의 그 값을 갖다 종수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문자형 그리고 정수형 인트라든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롱형이라든지 뭐 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수형. 그래서 캐릭터도 뭐라겠어요? 캐릭터도 종수형 데이터 타입이다. 뭐 1바이트짜리 작은 종수형이다. 그래서 자, 제가 종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은 결론 뭐예요? 요 캐릭터도 포함된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스위치하고 이제 케이스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잡아내려고 하는 사용자가 어떤 종수값을 입력했을까? 1이라는 종수값을 입력했는지 내가 잡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케이스 1을 갖다가 자, 이렇게 이제 케이스 1을 갖다 이제 그 명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또 이제 2라는 값이 사용자를 입력했을 경우수도 잡고 싶어요. 3이라는 경우수도 잡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 문장은 내가 잡아내는 경우수를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1인 경우수, 2라는 경우수, 3, 4, 5라는 경우수 5개의 경우수를 갖다가 내가 이제 잡아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수에 이제 내가 어떤 문장을 갖다가 이제 수행을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이제 넘이 1값이에요. 이제 퍼센트 D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1인 경우수니까 그냥 1이겠죠. 넘값이. 그래서 그냥 프린트F로 넘값이 1인 경우수 그리고 넘값이 2인 경우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경우수에 따라서 넘값이 1이에요. 2예요. 단순한 예제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프린트F 문장으로 해서 케이스 1, 2, 3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종수형 상수가 와야 된다겠어요. 그리고 콜론으로 이렇게 경우수를 갖다 이제 명시해 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사용자한테 임의의 종수를 갖다가 입력을 딱 해볼게요. 자, 먼저 5를 딱 입력했어요. 자, 5가 넘 5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겠지만 자, 이번에는 2를 갖다 입력해 볼게요. 자, 임의의 종수값 1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프린트F에서 num1 요것만 출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 2, 3, 4 즉 뭐예요? 프린트F가 순서적으로 5개 다 출력되죠. 스위치 케이스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이 num값 사용자가 내가 1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num이라는 변수가 1값하고 일치하냐? 이 종수형 상수가. 그러면 이 num이라는 변수가 내가 1을 입력했으니까 이 경우수하고 처음부터 일치를 하죠. 그러면 뭘로 잡는다겠어요? 여기서부터 즉 시작 위치로 잡는다겠죠. 그래서 2, 3, 4, 5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우수, 여 경우수 일치했기 때문에 자, 뭐예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요 케이스 요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넘값이 1이다. 그러면 1인 경우수에 printf
여기서부터 순서적으로 다 출력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3을 입력해 볼까요? 3을 딱 입력했어요. 그러면 3은 첫 번째 케이스 넘값이 1이 아니니까 뭐예요? 거짓이니까 두 번째 케이스로 비교로 가겠죠? 2도 아니죠? 3이에요. 넘값이 3하고 일치를 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하겠다? 시작 위치로 잡아서 넘 3, 4, 5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1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 printf 문장만 이것만 출력하고 2, 3, 4, 5는 출력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그 브레이크 문장을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위치에다가 브레이크 문장을 적절히 위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케이스 printf를 갖다가 해서 이를 찍고 브레이크 문장을 갖다 만났기 때문에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빠져나가서 요 밑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종료를 갖다가 한번 명시를 해볼까요? 자, 프로그램 종료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자, 1인 경우 수에 일치를 했기 때문에 1을 찍고 이 케이스 문장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서 프로그램 종료를 갖다 이렇게 찍죠. 2, 3, 4, 5는 안 찍히죠. 근데 자, 내가 2를 갖다 입력하게 되면 2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할 때는 적절한 위치에다가 뭘 줘야 된다? 자, 브레이크 문장을 여러분들이 꼭 주셔야 된다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케이스 2인 경우 수에도 2만 찍고 나는 끝나겠다. 그래서 3인 경우 수에도 나는 뭐 하겠다? 3만 찍고 브레이크 하고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는 적절한 위치에 브레이크 문장을 주셔야 되고, 5인 경우 수에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브레이크 문장을 꼭 안 줘도 상관은 없겠죠. 왜? 5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5에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제가 6을 갖다 입력해 볼게요. 6을 딱 입력했어요. 그러면 자, 1, 2, 3, 4, 5라는 경우수는 잡았어요. 근데 6, 7, 8, 9, 10의 경우수는 안 잡았죠. 그러면 나머지 이외의 경우수죠. 그래서 이제 디폴트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경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6을 갖다 입력했을 때 또 내가 어떤 문장을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디폴트 문장 6인 경우수 1, 2, 3, 4에 안 걸렸으니까 나머지 경우수. 자, 9도 입력해 볼까요? 자, 9도 케이스 1, 2, 3, 4, 5에 안 걸린 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요? 디폴트 문장에 걸려서 나머지 경우수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는 이제 5를 갖다 이제 그 입력했을 때 다음 문장이 있기 때문에 5에도 이 나머지 경우수라는 요 문장이 출력되지 않도록 어디에 대고요? 여기에다가 5 다음에도 브레이크 문장. 그래서 이제 넘 5만 출력하고 브레이크 끝나고 디폴트 문장이 수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 이 케이스 다음에 종수형 상수, 이 종수 형태로 표현하는 값하고 일치하는 경우수를 여러분들이 잡아내려고 하는 만큼 케이스 문장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잡아낸 이 케이스 문장을 아닌 나머지 경우수를 갖다 할 때는 디폴트로 이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할 때는 뭐다? 적절한 위치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브레이크 문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종수 형태의 값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은 종수 형태의 값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캐릭터형도 1바이트짜리 작은 종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캐릭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캐릭터 이제 내가 이제 뭐 이제 문자를 갖다 한 문자를 갖다 입력 받는다. 그러면 여기 CH. 그래서 요 CH도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A.
A라는 요 문자 상수도 결론은 한 문자, 기본적으로 이제 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의 상수, 종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대문자 A도 결론은 뭐예요? 여기다가 대문자 E 하면 내가 뭘 준 거하고 똑같아요? 65라는 종수형 상수, 아스키 코드 값을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수 형태 값에 캐릭터도 들어간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A라는 문자를 갖다 작은 따옴표로 묶어가지고 이제 문자 상수로 표현했다고요. 여기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1을 입력했을 때 1이 출력이 되는 형태가 있는지를 갖다 볼까요? 자, 분명히 나는 종수 1을 갖다 입력했어요. 나머지 경우수에 이렇게 이제 걸리죠. 자, 1은 뭡니까? 종수형 상수죠. 1이라는 이제 수치 값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1을 작은 따옴표로 묶으면 얘는 뭐예요? 문자형 상수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 1이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 0이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은 48이고요. 여기서부터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이라는 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 49를 가지고 있고 48. 그러면 자, 위에 뭐 뒤에는 이제 일식자니까 50, 50, 50, 뭐 50, 51, 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 케이스에서 1을 갖다가 작은 따옴표로 묶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준 거하고 똑같냐면 1이라는 문자형 상수가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 얼마? 49를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49를 갖다 줘볼까요? 자, num이라는 변수에 얼마가 저장됐어요? 49가 저장됐죠. 케이스 1, 문자 1이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 49하고 일치하니까 num 1이 출력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48이라는 뭐요? 종수형 상수를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종수형 상수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따옴표로 묶은 이런 실수를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형을 잡아내려고 할 때 이제 작은 따옴표로 묶은 경우수하고 안 묶었을 경우수에서 똑같은 1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따옴표로 묶었냐 안 묶었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 케이스 문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요 강의절에 있는 예제를 갖다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중선택 구조로 해서 0부터 이제 100 사이에 100점 만점인 점수를 갖다 해서 그걸 이제 10점 단위로 해가지고 학점을 부여한다 합시다. 뭐 A뿔, 뭐 B뿔 이런 플러스는 이제 그냥 무시하고 그랬을 때 이제 요 A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째요? 90점부터 뭐 100점까지 이렇게 되겠죠. 100점까지. 자, 90점부터 99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100도 있으니까 자, 100점 만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뭐 80점 같은 경우는 이제 B학점 같은 경우는 이제 80점부터 이제 89점까지 이렇게. C학점은 자, 70점부터 79점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D학점 같은 경우는 60점부터 69점까지. 나머지 F는 이제 59점. 나머지 경우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다 작성을 했는데 규칙을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 사용자한테 0부터 100 사이의 점수를 입력받았어요. 이 스코어를 10으로 나눴어요. 왜 10으로 나눴겠어요? 자, 이거는 목연산자죠. 자, 10으로 나눈 뭐만 치요? 목만 치해서 템포에 저장하죠. 그러면 자, 90에서 99는 10으로 나눈 몫이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모듈 연산자 퍼센트 기호니까 이게 9가 나오겠죠. 자, 80인 경우수는 몫이 8이니까 8만 나오겠죠. 70인 경우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으로 나눈 것은 뭐 이제 10점 단위로 해가지고 학점을 갖다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나머지 경우수가 이제 뭐 50점대, 40점대, 30점대. 자, 100점인 경우수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10으로 얘를 갖다 나누게 되면 몫이 10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10으로 나눈 이유는 10점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용자가 100을 갖다 입력했다. 스코어에. 그러면 100을 10으로 나눈 몫이 10이니까 이 템포에 10이 들어가서 요 케이스에 걸리겠죠. 그러면 자, 요 케이스 문장 10 다음엔 수행할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그레이드에다가 A 학점을 두고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점대하고 100점은 뭐요? 수행할 문장이 같죠. 그래서 100점을 갖다가 이제 100점도 결론은 A 학점이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100점도 A 학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명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A 학점 이거 똑같죠. 여기서 10의 경우수나 9의 경우수나 수행할 문장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명시하셔도 되고요. 근데 굳이 중복되는데 얘를 갖다 명시할 필요는 없죠. 이걸 생략을 하게 되면 굳이 어째요? 여기 이 A 학점하고 브레이크가 끝나는 이 부분이 수행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껍질문으로 해가지고 다음 케이스에 있는 이 문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경우수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100점 딱 하면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활성화를 안 시켰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3번의 경우수를 이제 각각의 경우수를 갖다 이제 보는데 자 4번이죠. 자,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들을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0부터 100 사이에 100점을 갖다 했다. 그러면 A 학점이 나오죠. 자, 제가 뭐 99점을 갖다 했다. 그러면 자, A 학점이 똑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45점이다. 그러면 45점은 몫이 4죠. 그러면 10, 9, 8, 7, 6 경우수에 안 걸렸으니까 어디에? 디폴트 문장에 걸리는 이와 같은 경우수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서 잡아내려고 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10, 9, 8 이렇게 순서적으로 잡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케이스 문장을 갖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뭐 순서를 갖다 이제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형태들. 자, 그래서 이런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갖다 우리가 다양하게 봤는데 자 이번에는 자 다중 선택 구조를 갖다는 else if 문장을 갖다가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뭐 스위치 케이스 문장 같은 경우는 if else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다양한 경우수로 해가지고 좀 체크를 해봤어요. 자, 똑같은 여러 가지 이제 경우수, 똑같은 성적체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이 else if 문장 같은 경우는 if else 문장 사이에 적절하게 else if 문장을 갖다 이제 위치를 갖다 시키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첩 if문하고 이제 else if문을 갖다 사용하는 것은 좀 지양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if else 문장처럼 else if 문 같은 경우도 이런 관계연산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종수 형태 값이었죠.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 이제 그 예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봐보게 되면 자 else if 문장 똑같은 학점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가지고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0부터 100 사이에 점수를 갖다 입력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학점을 갖다 이제 계산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갖다 했다고요. 똑같은 예제,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뭘로? 자, if else 문장. 우리가 이제 else if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if else 문장이 있죠. 근데 이 if else 다음에 조건을 갖다 못 줘요. 그러면 여기 else 다음에다 if를 갖다 붙여서 여기에 조건을 갖다 명시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경우수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f else 문장도 지금 else if 문장을 갖다 이제 3번 했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4번, 5번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면 되는 경우수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경우수에 여기에 이제 조건을 참으면 그레이드라는 변수에다가 뭐 A라는 그 학점 뭐 문자를 갖다 이제 저장했죠. 그러면 자,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는 이제 브레이크 문장이 꼭 들어가야 됐었죠. 근데 자, if문의 이 첫 번째 이 조건에 만족했어요. 이 문장을 수행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브레이크 문장이라든가 이런 게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첫 번째 조건이 불만족했을 때만 다음 else if문의 조건을 판단하러 내려간다 라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뭐 100점을 갖다 입력했다고. 100은 9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드에다가 A 학점을 주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여기 프린트F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고요. 자, 또 제가 65점을 갖다가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자, 65점을 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조건을 판단한다고요. 65가 90보다 크냐?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다음 조건으로 가요. 80이 65보다 자 크냐? 아니죠. 그러니까 70이냐? 아니죠. 자, 어디에 걸려? 이 세 번째 else if 문장 요 조건, 네 번째 이 조건식에서 여기서 걸려서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d라는 학점이 들어간다 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그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 이제 순서를 좀 주의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else if 문장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게, 자, 그래서 자, 이 else if 문장에 이제 else if 문장을 갖다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순서도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85점을 갖다 입력했어요. 85점은 분명히 B학점이죠. 근데 자, 내가 이제 그 스코어가 60점 이상이냐, 이걸 이 else if 문장을 요 밑에서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85, 이 첫 번째 조건을 갖다 보겠죠. 85가 90점 이상이냐 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else if문으로 갑니다. 자, 스코어 85가 60 이상이냐? 85나 75나 다 뭐예요? 60점 이상이죠. 자,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말만 B학점하고 C가 있지 무조건 뭐예요? A하고 D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else if 문장을 할 때는 이 else if 문장의 조건을 어떤 조건을 먼저 판단할 건지 조건의 판단 순서도 중요하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if else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거의 다 일치하기 때문에 if else 문장 사이에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잡아내려고 하는 조건들을 갖다가 else if 다음에 여러분들이 if 문장에 썼던 것처럼 관계연산자, 비교연산자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들, 논리연산자를 통해서 조건식을 만들어 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제어 흐름 쪽 파트에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 구조, 우리가 이제는 이제 무조건부로 순차 구조로 위에서부터 한 줄씩 수행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갖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연산자라든가 비교연산자 그리고 논리연산자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갖다 조합을 해서 조건식을 만들어내서 그 조건에 맞냐 안 맞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 구조에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의 문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중 선택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중 선택 구조를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C에서는 if, else 문 구조하고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 물음표하고 콜론으로 이야기하는 표현할 수 있는 이중 선택 구조가 있고요. 자, 또 C에서 이런 선택 구조에서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중 선택 구조가 있는데, C에서는 이런 다중 선택 구조를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갖다가 이제 제시한다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할 때는 정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스위치 다음에 이제 올 수가 있다. 관계연산자, 비교연산자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값, 그 정수 형태 값에는 뭐도 포함된다? 캐릭터형, 문자형도 포함된다. 그리고 자, else 다음에 조건을 갖다 명시할 수 없는 그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else if, 그래서 if else 문장 다음에다가 else if 문을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구조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